해양법 협약은 일단 딱 냄새부터가 어떻게 해? 요거 단어 뜻 설명하겠다는 거 아닌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야, 니들 서로 조금씩 양보해라.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규칙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 정도라고 해 놓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단락 뭐 문제될 거 있을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락. 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서 일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요게 포인트죠.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해 신속한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적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에 노력하려고 해야 한다. 다짜고짜 쉽게 이야기하면 고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기는 해야 된다고. 이러한 평화적 분쟁을 거쳐야 할 의무를 요거 의무야 의무.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거 전부 다 의무야. 당사국에 부과하는 이유는 국제법의 특성상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국의 동의의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그래 나라별로 싸울 수가 있어.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동의가 우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얘기는 하고 와 서로서로.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아요? 저 딱 봐도 내 얘기 들을 생각 없는 애들 있잖아.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요게 포인트네. 구속력 있는 결정. 쉽게 이야기하면 고소해서 판결 나면 그거 무조건 따라야 돼.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결정.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야 한다.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강제 절차라고 합니다. 구속력이 있다? 강제 절차. 왠지 말 어울리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일단 처음에 뭐 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뭐라고 분쟁이 해결될 때 강제 절차에 들어가는 거다. 두 번째 단락은 요게 정리가 다 되겠네요. 이 글 쓴 사람 되게 친절해. 강제 절차 느낌 빡 오는데 대놓고 단어 뜻 설명해줘요. 강제 절차란 분쟁 당사국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요렇게 일단 밑줄 그어놓고 또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누구예요?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등을 고려해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줄 수 있는 법원에 찾아가는 거야. 선택 가능한 기구에는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유엔 해약법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다. 여기 두 군데 중에 하나 찾아가면 돼.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다? 유엔 해약법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다. 유엔에서 보증해주는 재판소예요. 이 중 국제재판소, 국제해양법 재판소 이렇게 나눠 놓은 거 보니까 차이점이 있겠지. 자, 먼저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로 그러니까 맨날 있는 거야. 임시가 아니라 늘 있어.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색깔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차이점 무조건 물어보지. 만약 분쟁 당사국들이 A국은 중재재판소, B국은 국제해양법 재판소 서로 다르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재재판소에 회부가 된다. 이렇게. 저기에서 왠지 더 잘 해결해 주나 보다 라고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지.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소송 관할권의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본안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리 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순서가 요게 1이고 최종 판결은 나중이야. 1번 무슨 말이냐? 본 안건, 고소사건이 들어왔어. 소송의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우리 재판소에서 이거 판결해줘도 되나? 라고 먼저 심사를 해봐야 돼. A국하고 B국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겼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여기에서 중재재판소든 국제해양법 재판소든 여기에서 판결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오케이 접수됐으니까 바로 심사 판결 끝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판결해도 되나? 우리가 이거 판결해도 되나? 라고 먼저 심사한 다음에 우리 담당 구역이네. 우리 담당 사건이네. 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판결을 내린다고. 여기에서 관할권이란 단어 뜻 설명해 주잖아요. 관할권이란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후 본안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오케이 우리가 판결해도 되겠다 라고 확정이 되면 해당 재판소는 해당 재판 과정을 거쳐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A와 B가 싸워서 우리한테 맡겼어. 우리가 판결해도 되나? 라고 판단해서 오케이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판 과정을 거쳐서 땅땅땅 나중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어서 같은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언제 봤더니 미친 듯이 얘네들이 여기에 공장을 미친 듯이 세우기 시작해. 가서 알아봤더니 얘네 폐수 처리하는 시설도 없어. 여기에다 아무래도 폐수를 다 내보낼 것 같아. 근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B국 입장에서 해보면 자기네 나라 바다 다 망치게 생겼어. 얘네들 공장 거의 다 완성되어 가. 생각하는데 이 재판 과정 이거 아무리 해도 한 3년은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3년 동안 폐수 다 먹고 그 다음에 일 처리할 거야? 이미 늦다고. 그러니까 일단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요 같은 경우에서는 B 국가가 되겠지. 잠정 조치를 명령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뭔데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주는 요게 또 포인트지.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 이다. 그러네. 이거 대충 봐도 이거 A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생기면은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재판소에서 A 국가에 가가지고 너네 일단 공장 가동하는 거 일단 정지. 그렇게 잠정 조치를 내릴 수가 있다고. 잠정 조치 A한테 내려. 그러면 어때? 됐는데 우리 공장 그대로 계속 돌릴 건데 안 돼. 왜? 구속력이 있으니까. 됐을까요? 잠정 조치는 효력이 임시적이므로 또 포인트네요. 뭐라고?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가 된다. 막 나중에 해서 최종 판결 여기까지 딱 해서 요게 결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A는 완전 신기술 써서 폐수 처리가 안 돼. 따로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어. 애초에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양쪽 얘기 다 들어봤더니 해양을
오염시킬 염려가 없어. 그러면 아까 있었던 얼마 전에 내렸던 잠정 조치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잠정 조치는 어떻게 효력이 종료가 됩니다. 됐을까요?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순서 좀 매겨볼게요. 1.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가 되면 2. 소송 절차가 개시가 되고 3. 그 이후에 또 요게 문제 푸는데 포인트예요. 그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언제든지 4.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다. 잠정 조치가 요청돼서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여기다 할까요? 잠정 조치 요청은 사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본안 소송의 재판소와 잠정 재판소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렇지. 위에 같은 경우엔 여기 해양법에 의한 그 기구에서는 저 공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면 그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에 가야 돼.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잠정 조치도 관할권을 필요로 합니다. 은근히 중요해. 슬쩍 밑줄. 예를 들어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었지만 사안이 긴급하여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적으로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원래 최종 본건은 여기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얘네는 뭐예요? 임시기관이라서 사람들 모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면 해양재판소에서 잠정 조치를 담당할 수 있어.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잠정 조치가 요청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잠정 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자, 옆에 설명해서 다시 드릴게요. 다시 설명합시다. A하고 B가 싸워. 해양 문제로. 그래서 둘이서 결정을 내렸어. 어디로? 좋아. 중재재판소에서 판결 나와서 판결 나오는 거 그대로 따르도록 하자. 근데 중재재판소는 어떤 기관이에요? 임시기관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이는 거야. 사람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데 B에서 저기 잠정 조치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 잠정 조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중재재판소에서 할 수가 없지. 아직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으니까. 잠정 조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중재재판소는 아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얘네가 판단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디인 상설기관인 국제해양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야. 잠정 조치 해주세요라고 여기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지. 그러면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가 아니라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어떻게 얘네들이 요청한 잠정 조치가 누구? 중재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일이구나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잠정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다. 됐을까요?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잠정 조치에 관할권을 가질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잠정 조치에 관한 관할권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 어차피 네가 할 거니까 내가 대신 사인해 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돼요. 결국 사건이 회부된 중재재판소의 본안 소송의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국제 분쟁 해결에 긴급하여 잠정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여기 1, 여기 2, 요 1, 2는 뭐예요?
잠정조치 시행의 조건 1, 2예요. 1, 2가 충족이 되어야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의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조치 재판을 통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24번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모의 재판 수업에 사용된 사례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엔 협약법에 가입된 A와 B국 사이에 해양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알고 있죠? 뭐 해야 돼? 분쟁이 발생하면 의견 교환해야 돼. A는 B국의 공장 건설로 인해 자국의 인근 바다에 해양 물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서 여기에서는 좀 반대였었네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A, B. B에서 공장을 이렇게 건설해서 해양 오염 물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B국과 잘했어. 교섭을 시도했으나 B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A국은 국제해양법 재판소, B는 중재재판소 원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지. 그러면 자, 국제해양법 재판소랑 중재재판소 어디에서 재판 열려요? 그렇지. 중재재판소에서 열릴 거예요. 왜? 서로 다르면 중재재판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A국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걸 염려해서 잠정조치를 요청했고요. 이를 받아들여서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어머, 이 잠정조치를 명령한 재판소는 어딜까? 그렇죠. 여기일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 1번 A국이 잠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B국과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 회부되기 전에는 안 되죠. 1번 맞고 2번 A국이 요청한 결과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B국과의 본안 소송 재판은 종결돼 큰일 날 소리.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져도 기관이 조직된 다음에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면 잠정조치는 그제서야 취소될 수가 있는 건데 잠정조치 내리면 재판 끝? 이거야? 아니야. 잠정조치는 따지면 재판 시작이야.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3번 A가 B에게 교섭을 먼저 시도를 했어. 왜? 평화적 해결에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A와 B는 동일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중재재판소에서 해결될 거다. 오케이. A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후 바로 잠정조치를 요청했어. 왜? 시급함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5번도 괜찮은 얘기. 틀린 건 2번. 일단 정지. 윗글에 제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도식화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기. 1번. 분쟁이 발생했어요. 왜? 해석과 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국가 간의 다툼, 갈등이 있으면 그게 분쟁이지. 그러니까 1번 괜찮죠. 2번 D. 강제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분쟁 기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고? 아니요.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중재재판소가 아니라 국제해양법 재판소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모든 분쟁 해결기구 X지. 재판소가 분쟁 발생 전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설기관이다. 이 말이고 상설기관은 뭐만? 국제해양법 재판소. 얘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3번 B를 통해 C로 가는 과정은 평화적 수단으로 했다가 안 되면은 이제 분쟁,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 해결할 수가 있지. 여기에는 어떻게 서로 평화.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겁니다. 그렇겠지. B에서 C로 가려면 합의하면 되겠죠. 싸워서 재판 소송하기 전에. 맞지? D에서 E로 갑니다.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에 그렇지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구속력이 있다. 무슨 말? 결판, 판결 나면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4번 괜찮지. 5번 D에서 E로 가는 과정에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요것도 24번에서 설명했었던 거죠? 맞는 얘기지. 틀린 건 2번. 일단 또 정리. 16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죄송해요. 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다시. 기억은 본안소송 관할권, 니은은 잠정조치 관할권, 빨간색으로 썼죠? 본안소송 관할권이 있어야, 있다고 예상돼요. 조금만 더 자세히 써볼까? 있어야, 혹은 있다고 예상되어야. 쟤네가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돼야만 잠정조치 관할권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을 곧대로 써놓은 게 기억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니은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됐을까? 27번에는요. 단어 뜻인데 뭐 그대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답은 3번 정도가 되겠고 뭐였었는지 그래도 구경은 하고 갈까? C. 짧아지기? 누군데? C. 소요되다. 시간이 소요되다.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죠. 소요라는 말은 시간이나 비용이 쓰여지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됐을까?